북저널리즘 위켄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김혜림 에디터입니다. 북저널리즘 신아람 에디터입니다. 북저널리즘 이연구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야기는 김혜림 에디터가 준비해서 제가 MC를 맡게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은 별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전 별 안 좋아하는 사람은 본 적 없는 것 같거든요. 진짜 별 하면은 다들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와 추억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기억이 있으신지 현구 에디터는? 저는 별을 이게 태어나서 진짜 좀 기억이 나는 인생에서 기억이 나는 그 시점 내에서 별을 진짜 많이 본 게 군대에서였어요. 아, 논산에 역시. 가니까요. 네. 그 옛날에 그 왜 그런 그림 같은 것들 보면은 왜 하늘을 노란색부터 막 보라색까지 이렇게 쭉 칠하잖아요. 네. 그래서 왜 저렇게 하늘을 칠했지? 그냥 뭔가 상상인가 했는데요. 논산에 가니까 높은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해질녘쯤 되면 하늘이 그런 색으로 변하더라고요. 네. 근데 딱 지고 나니까 하늘에 별이 쫙 흩뿌려지는 겁니다. 멋있다. 되게 낭만 있었어요. 네, 되게 힐링됐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람 예. 에디터는 있어요? 글쎄요, 전 낭만이 없는 사람인가 봐요. 저는 사실 별이 그렇게 뭐 아름답다,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경험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네. 다만 그 생각은 있어요. 그 어렸을 때 학교에서 별자리 같은 거 배우잖아요. 예. 그래서 어린 나이에 집에 있는 카메라로 장노출을 해서 예. 그 별자리를 찍어보겠다고 우와. 필름 한 통을 다 날려먹고, 예. 그 당시에는 이제 필름으로 찍을 네. 때였어요. 필름 한 통을 다 날려먹고 부모님께 정말 매우 모질게 혼이 났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재밌네요. 혼이 나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네, 말이 안 필름 한 되는 통을. 일이었죠. 아. 네. 저는 어릴 때 별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네. 제가 살던 곳이 충남 서산이었는데 서산. 거기 류방택 뭐 천문 이제 뭐 과학관 이런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름에 가면은 거기서 이제 목성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해놔가지고 거기 가서 별을 보는데 뭔가 굉장히 웅장하고 마음이 너무 좋아서 나는 천문학자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야.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물리를 제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네. 물리 선생님도 좋아하고 아니, 근데 그래서 어쩌다 여기 네, 물리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시험 점수가 40점이 나와버렸다. 지금 이게 넘을 수 없는 재능의 벽이 있구나 해가지고 제가 슬프게 꿈을 접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예. 너무 슬프네요. 40점. 네. 40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마음이 아프죠. 네, 근데 뭐 별 이야기라니까 저는 요즘 뭐 외계인도 막 최근에 막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어디서 발견됐다. 뭐 근데 나사는 또 이거 아니라 그런다. 네. 뭐 얘기가 많은데 또 요새 우주 산업도 핫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하네요. 네. 저 아주 낭만적인 연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코넬 대학교에서 2023년 8월 28일에 제출된 논문인데요. 네. 제목이 멋져요. 어. 노크텔지어 우리의 노크텔지어. 밝아지는 밤하늘과 천문학 하늘이라는 전통의 손실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네. 진짜 낭만적이네요. 이게 네. 그냥 논문 제목이 아니라 무슨 소설 제목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은데요.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아니 아까 현구 에디터는 그 군대 갔을 때 이제 네네. 별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최근에 별 본 기억이 많이 없거든요. 네, 서울에서 별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서울에서는 일단 저는 하늘을 잘 안 올려다봅니다. 힘들어가지고 바닥만 보시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굳이 하늘을 보더라도 별을 이렇게 본 기억이 많이 없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진짜로. 아니 저는 하늘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저는 네. 기본적으로 하늘이 예쁘다라고 어. 생각을 해서 많이 보는데 밤하늘 보면은 제가 굳건히 네. 저렇게 밝게 빛나는 별이 저기 있으면 저거 북극성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예. 별이 있어요. 예. 아주 오랫동안. 근데 최근에 네. 한 친구에게서 아람아 저거는 북극성이 아니라 네. 인공위성이야.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네, 너는 저게 지금까지 북극성인 줄 알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그건 기억이 진짜 있네요. 마음 아프네요. 네. 아니 저도 얼마 전에 양양 다녀왔거든요. 네네. 근데 밤에 하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생경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건 별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기본 전제입니다. 아니 네. 근데 이 별이 사라진다는 게요. 우리가 이제 별이 점점 안 보이게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별이 진짜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별이 뭐 블랙홀이 있지 않은 이상 그쵸, 정말 그쵸. 사라지진 않을 테고 아하. 안 보이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그 원인이 있을 건데요. 네, 빛
빛공해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하늘이 밝아져서 우리가 더 이상 별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별이 수억 년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 별들이 지구까지 오면서 점점 빛이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네. 밤하늘이 너무 밝은 거예요. 도시가 밝아지고 사람들이 조명을 켜게 되면서 그 희미한 빛들이 점점 옅어진다는 겁니다. 아하. 물론 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네. 이게 점점 더 빠르고 기하급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논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와 이거 참 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빛과 빛이 밀어내는 느낌도 드는데 뭔가 이게 밤이 밝아져가지고 이 지구가 밝아져가지고 별이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이걸 빛공해라고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인공 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처음 들어봐요. 네, 네. 거기 2조에서 이렇게 빛공해를 정의해요. 빛공해란 인공 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 영역 밖으로 노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촛불 켜고 공부하고 막 떡 썰고 그랬잖아요. 형설지공이네. 네. 그리고 뭐 반딧불이 잡아서 밤 산책 다니고 했는데 이제는 모두가 주머니 속에 후레쉬 하나씩 갖고 다니는 시대가 아닙니까? 저 얼마 전에 결혼식 갔는데 그거 진짜 하더라고요. 이거 후레쉬 켜고 아, 그 그건 신랑 무조건이에요. 신부. 예. 휴대폰에서도 이제 빛이 나오는 시대고 네. 이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코넬 대학교 연구 외에도 사이언스지의 연구가 하나 발표됐었어요. 네네. 이 연구팀이 무려 12년 동안 이 빛공해를 연구해 왔는데 어. 밤이 얼마나 밝아졌냐면 2011년 이후로 매년 평균 9.6%의 비율로 밝아졌다고 합니다. 매년 평균 9.6%요. 예. 와, 그럼 진짜 계속 엄청 많이 밝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생리적으로도 좀 큰 영향을 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냥 별이 안 보인다 수준이 아니라 우리도 왜 잘 때 그 빛이 쫙 들어오면은 멜라토닌 분비 같은 게 뭐 방해가 돼서 잠이 잘 안 온대요. 맞아요. 예,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게 생리적인 영향은 없는 건가요? 아, 생리적인 영향 무조건 있죠. 음. 이 인간이랑 동물 모두 일주기 리듬이 내장돼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이 지구에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적응도 하고 진화도 해왔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생물체가 지구의 24시간 주기를 따르는 내부 시스템이 갖춰져 있대요. 아하. 그런데 밤에도 빛이 나오면 몸이 착각하게 되는 거죠. 벌써 아침인가? 막 아하. 이렇게 되는 거고 네. 뭐 생체 리듬도 망가지고 아하. 실제로 이런 자연 주기를 빛공해가 방해할 수 있다는 것도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인간은 사실 괜찮잖아요. 그래도 안대 끼고 자고 그쵸. 암막 커튼 치고 자고 할 수 네. 있는데 동물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동물들이 이 빛에 의존해서 뭐 패턴을 찾아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혼동해서 포식자한테 특히 취약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는 포식자가 정상적으로 사냥을 하기도 어렵고 번식과 이주 패턴도 굉장히 방해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네. 사실 그렇잖아요. 이 생물이 진화하는 속도가 있을 것이고 우리 산업이 발전하는 속도가 있을 텐데 네. 그것도 훨씬 빠를 거 아니에요. 산업 그쵸. 발전하는 속도가. 그렇게 되면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런 꼭 빛공해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기후변화 때문에 동물들이 요새 막 그런 정신을 차리기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기후 변화도 이 빛공해와 아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 네. 폴 보가드라는 사람이 이런 내용의 글을 썼어요. 2023년 봄 여름에 산불이 진짜 많았잖아요. 많았죠. 거의 세계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게 밤하늘을 없앨 뿐만이 아니라 연기와 재로 인해서 낮의 하늘마저 가려버린다. 이런 글을 썼어요. 네. 그래서 산불이 하늘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생각해보면 뭐 하늘이라는 게 뭐 누가 소유하고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또 하늘만 올려다보면 볼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건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하늘마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영향 관계가 얽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아까 초반에 설명했던 그 코넬 대학교의 논문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지점도 함께 짚고 있어요. 어떤 지점이죠? 바로 이 별의 소멸이 우리의 문화적 손실이다. 이거입니다. 네. 야, 이거 진짜 점점 소설 같은데. 네. 예, 이게 밤에 별을 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그런 생리적인 문제, 동물들의 그런 생리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문화적 손실까지 부리게 된다. 네. 그래서 제목이 그렇게 좀 낭만적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 별의 상실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가 쌓아온 유산,
그리고 장소에 대한 인식, 스토리텔링, 하늘을 향한 전통까지도 상실할 수 있는 문제다. 네. 이러는 게 그들의 지적이에요. 와, 그리고 지금은 또 기후변화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또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누군가한테는 별이 더 빠르게 사라지고 그래서 그게 더 빠른 유산과 커뮤니티의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별뿐만이 아니라 철새는 또 생각을 해보면 네. 정해진 때 정해진 곳에서 쉬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철새의 움직임도 예상하기 어렵다. 이런 음.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또 오전 날씨 보고 오후 날씨를 예상하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많이 힘들죠. 예, 네. 그리고 뭐 원래 한국에 사는 애가 아닌데 네. 얘가 계속 우리 집에서 나와 이런 문제도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요새 네. 그거 막 그 보고서 발표되면서 되게 얘기 많더라고. 외래 네. 침입종이라든지. 네, 네. 그쵸. 그 논문 초록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늘은 경계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글로벌의 것이죠. 이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하늘이라는 건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와 같은 유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게 사실 하늘에 막 이렇게 선 긋고 하는 것도 뭐 영공 이런 거 긋는 거잖아요. 근데 하늘에 어떻게 선을 긋습니까? 아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런 선을 긋는 거를 넘어서 사실 이런 국가 단위를 넘어서 생각해 보니까 동서양 가릴 거 없이 이 별에서 나온 문화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람 에디터가 필름을 한 통 다 쓰게 만든 그 별자리가 이제 대표적일 텐데, 네. 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별자리도 굉장히 많고 누구나 또 새로운 별자리를 자기 마음대로 그려볼 수 있다는 게 또 그쵸. 별자리의 재미있는 매력이잖아요. 네. 이 별자리가 사실 상상의 선들로 뭐 별들을 이어놓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별자리가 이 별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대요. 아, 그 별자리를 이렇게 그렸을 때 그 공간들. 네. 네네네. 그래서 그 학계에서 합의된 별자리가 88개가 있는데 어. 북반구에서는 대략 55개의 별자리가 보인다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별자리를 볼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항상 이제 그려보고 막 네. 생각도 해보고 아 이렇게 했을까 저렇게 했을까 막 해보려고 해도 본 적이 없어요. 전 별자리를. 근데 막 고대 아라비아, 고대 중국 이때 사람들은 별이라는 점에서 공간을 보고 또 연결을 하고 하늘도 나눠보고 막 이런저런 시도를 당연하게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상상력 자체가 되게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사실 그 상상력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거기서 뭐 점성술도 탄생하고, 그쵸. 네, 타로도 탄생하고 그러는 종교도 거잖아요. 탄생하고. 그쵸. 네. 그럼 별이 이게 잘 보이는 곳이랑 아닌 곳이랑 상상력의 차이가 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살아온 지역이나 자리에 따라서 그리고 또 세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네. 만약에 평생을 서울에서 살았던 2030년생의 인생을 생각을 해볼게요. 2030년에 태어난. 네, 2030년에 태어난 사람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별이라는 건 현장 체험 학습을 가서 보거나 네. 외국에 가서 보거나 특별한 날에만 볼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런 네. 기회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별이라는 걸 정말 늦게 나중에 접하게 되거나 아예 못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산불이 잦은 지역에서 사는 사람은 어두운 밤, 조용한 밤을 보낸다는 게 오히려 특별한 경험이 될 수도 있겠고요. 마음 아프네요. 네. 네, 별과 하늘에서도 뭐 세대 차이, 지역 차이, 자본의 차이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상상력이 생기는 구조 자체가 좀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 논문은 이제 별을 중심으로 빛공해를 중심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기후 변화 때문에 미래에 이게 상상력이 점점 고갈되고 있다. 네. 상상력이 고갈되는 시대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슬프네요. 이게 슬프죠. 우리 네. 왜 그 익스플레인드도 한번 써주셨잖아요. 그 사라지는 언어들에 대해서.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물론 이 언어를 없애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지금 무엇보다 기후 얘기를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물리적으로 높아지는 해수면이 언어 다양성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데 이 남태평양에 바누아투라는 섬나라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해수면 상승의 위협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직면해 있는 곳인데 아하. 여기에 있는 언어가 무려 110개라고 합니다. 그 작은 섬에. 네, 작은 섬에 언어가 와. 110개가 있어요. 이야, 지구상에서 이 언어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가라앉는다고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언어도 어떤 언어는 살아남고 어떤 언어는 또 무조건 죽겠죠, 사실. 네. 네, 이런 물리적인 형태의 언어 해체도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구가 너무 더워가지고 눈이 사라졌어요, 만약에. 다 녹아가지고. 네, 네. 눈이 없어. 이제 내리지 않아. 네. 빙하도 없어. 뭐 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눈이라는 언어를 아무도 그럼 쓰지 않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사어가 되는 건데 그러면 막 그 차갑고 하얗고 막 손으로 쥐면 녹아버리고 뭐 가까이서 보면 결정이 보이고 뭉쳐서 막 오리도 만들고 막 이럴 수 있는 주로 오리를 만드시는군요. 네, 네. 그런 물질에서 이제 비롯하는 상상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게요. 네. 네. 이 실제로 북극의 언어 변화를 연구하는 언어학자 레노어 그레노브의 가설에 따르면 네. 날씨와 자연 패턴의 변화가 이걸 설명하는 선주민 어휘에 어떤 소멸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린란드는 굉장히 또 이름과 다르게 추운 국가잖아요. 그쵸, 그쵸. 예, 이 그린란드에서는 이미 바다 얼음의 종류를 명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바다 얼음을 설명하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묘사와 언어들이 있었는데 네. 그 표현들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을 배우려면 조금 더 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북쪽으로, 더 추운 곳으로 그렇게 가야지만 그 언어들을 접할 수 있다. 또 이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이 언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 표현이 사라진다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상상력이랑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옛날에는 무언가 좀 만들고 상상하는 그런 재미가 있었을 텐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그쵸. 부분들에. 근데 요새는 좀 사람들이 그렇게 자연을 둘러본다든지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한다든지 하는 게 좀 제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틱톡이나 뭐 SNS 콘텐츠 같이 좀 직관적이고 자극적인 게 좀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렇죠. 빠르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네. 그렇죠. 왜 아람 에디터가 쓴 익스플레인드 저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잘파 세대가 그 독수리 타법 쓴다고 하잖아요. 네, 예. 맞아요. 그 스마트폰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터치 베이스의 그 기기들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 실제 실물 키보드를 사용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진짜 신기하다. 그쵸, 너무 네. 신기하죠. 근데 이게 사실 뭐 타자수가 느리면 그건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문제는 그만큼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그 이미지 기반 기기, 터치 기반 기기들에 네. 약간 중독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실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맞죠. 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별자리 이야기로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밤하늘은 그야말로 망망대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여백 같은 것이고 그쵸. 그 위에 흩뿌려져 있는 별이라는 존재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상상하고 또 그려보게끔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요.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소비하는 특히 방금 우리 현구 에디터가 이야기해줬던 것 같은 틱톡과 같은 숏폼 영상들은 여백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럼요. 계속 이어지죠. 예, 맞아요. 시간적으로도 여백이 없고 이미지상으로도 여백이 없고 게다가 그 이미지에 자막까지 붙어 있잖아요. 뻔히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영상인데 자막이 또 붙어 있어.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귀여운 아가. 이렇게 맞아요. 자막까지 붙어 있잖아요. 네. 뭘 생각할 여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백이 없는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소비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파악하고 상상할 여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얘기인 거죠. 맞아요. 실제로 이 태블릿 PC나 TV 화면 그리고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본 아이들이요. 뇌에 백질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대요. 이게 우리 뇌에서 뭘 하는지 제대로 안 밝혀진 미지의 영역이긴 한데 이 부분이 읽기, 쓰기 같은 언어 능력은 물론이고 정신 조절, 자기 조절 기능 등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해요. 자, 근데 이 부분의 발달이 저하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대요. 큰일이네요. 예, 맞아요.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자극적인 영상들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은 어쩌면 여백을 잃어버리게 된 우리 사회의 단면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진짜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백이 없다는 말이 진짜 와닿네요. 이게 점점 근데 생각해보면 점점 상상력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우주가 미지의 공간이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공간이고. 그래서 뭔가 상상을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곳이었다면 지금 우주는 이제 경제적 가치로 너무 쉽게 환원되기도 하고 이게 맞아요. 과학 발전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사실 근데 우주에는 산업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네, 그 멕시코에서 발견된 그 삐짝 말은 그 너무 외계인의 전형과 같은 네. 그런 것이 실제로 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 왜 진짜 뭐 어쩔 거예요. 그죠? 네. 저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시도가 되게 재미있어요. 음. 물론 막 진지하게 보면 가짜 뉴스고 음모론이고 네. 사람들이 현혹하는 그런 이미지일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그런 이벤트가 사람들로 하여금 잠시라도 좀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고 그쵸. 행복한 미래, 뭐 이런 외계인이랑 내가 같이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기도 하고. 사실
콘텐츠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 의도가 잘못된 아유, 거죠. 그럼요. 그죠? 네. 뭐 잠시라도 웃을 수도 있거든요. 음. 그리고 그런 동력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새로운 걸 발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쵸. 이제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미래의 상상력을 별이 아니라면 어디서 찾아야 할까? 이런 것들을 또 함께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싶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를 봤거든요. 아, 그걸 보셨군요. 네. 얼마나 좋았을까, 오펜하이머는. 네. 네. 저는 그 좀 솔직히 졸았어요. 너무 이제 물리 역사를 영화로 보는 느낌이라 네. 물리도 40점 맞았는데 물리 역사까지는 나한테 좀 무리였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그 장면은 되게 생생하더라고요. 어떤 이 네. 오펜하이머가 밤에 별들을 보면서 막 수많은 입자, 양자, 빛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막 그런 것들을 계속 봐요. 네. 근데 그 장면이 되게 압도감 있게 그려져가지고 이런 게 정말 빛이 줄 수 있는 상상력이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정말 미래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함께 이제 청취자분들도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이 빛공해에서 시작해서 별이 점점 사라진다. 이게 결국 우리 상상력의 부재랑도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위크엔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신아람의 리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너무 조용한데 네. 우리도 모르는 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개막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이렇게까지 우리가 세계적인 국제 스포츠 대회에 무심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관심이 좀 덜한데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 23일 토요일에 개막식을 엽니다. 예, 이 소식 이게 왜 미래를 전망하는 위크엔드에서 이야기할 만한 얘기인지 내일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